안녕하십니까. 반쪽학습법 하프스터디 발명가 김군입니다. 자, 5월 27일 날 실시됐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에 대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을 고르는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자기 걸로 만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학생이라는 티시던트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가르쳐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질문도 본인이 해봐야 돼요. 질문도 할 수 있게끔 이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압축을 한 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똑같이 말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복제가 되겠죠. 그러면 청출어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빠른 속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에 들어갈 유물로 올바른 것은 기원전 8천년경에 농목정간 이렇게 돼요. 농경, 목축, 정착생활, 간석기. 간석기가 이제 갈돌, 갈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배자, 토동, 평모적, 이던, 눌빛 해서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가 됩니다. 이게 바로 빗살무늬 토기가 되겠죠. 답을 고르기 쉽죠. 자, 요거는 이제 명도전 같은 거고, 이제 가야의 수레토기, 그 다음에 이제 거친무늬 거울, 그 다음에 이제 뭐요, 세형 동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청동기 이후의 것이고, 지금은 신석기 시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넘기는 것보다 이쪽으로 먼저 가가지고, 요렇게 가로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보면요, 공주에 있는 백제왕이다. 남조연을 받았다. 우리가 이제 알아두는 왕이 있어요. 무령왕인데 무려 22 담양벽 이렇게 옵니다. 무려 22 담양벽. 자, 무령왕은 자, 귀족들을 누르기 위해서 22 담로라는 걸 설치해서 왕족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양나라, 즉 중국 남조에 있는 양나라랑 수교하고 죽고 나서 이제 본인의 무덤이 그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 됩니다. 벽돌 무덤. 그런데 여기에 묘지석에 백제 삼화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영동대장군 백제 삼화왕, 무령왕을 지칭하는 별칭인데 그 말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묘지석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무령왕의 업적은 22 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그래서 이렇게 담만 찍는 게 아니라 무려 22 담양벽으로 이제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무려 22개 담이 있는데 양쪽에 다 벽으로 되어 있다는 게 이제 연상이고요. 요거를 노래처럼 하는 거예요. 무려 22 담양벽.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4번 되겠습니다. 2번, 4번. 자, 영고하면 이제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영고하면 바로 떠올라야 돼요. 자, 부영순투, 이렇게. 부영순투 오일영제인데, 요거 말면 이제 부여, 영고, 순장, 투기, 부인, 사양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동물 이름을 딴 이제 제가들이 있어요. 얘들이 다스린 지역을 사출도라고 했다. 오부족 연면체니까 여기 왕도 있겠죠. 마우저구 왕 하면 되겠죠. 얘네들이 다스린 지역이 뭐라고요? 사출도. 자, 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그죠. 팔조법은 고조선이죠. 소도는 삼한시대. 그다음에 책화는 이제 동해. 그렇죠. 당군 광안 반어피도 이제 동해 이렇게 되죠. 요거를 그냥 답만 고르는 게 아니라 나머지 것들도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부영순투 오일 형제인데 마우저구 왕이다. 오부족 연면체는 마가우가 저가 구가 왕이다. 이거죠. 얘네들 다 드리는 곳이 사출도다 이거죠. 자, 4번 보겠습니다. 평성을 공격했다 이거죠. 고구려왕을 전사시켰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자, 4세기 때 이제 미천왕, 고구원왕, 소수림왕 이렇게 돼요. 고구원왕 때 전연의 침입을 이제 받았고, 그 다음에 근초왕한테 이제 죽게 됩니다. 근초왕한테 이제 공격받아 죽게 되게 고구원왕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4세기죠. 그래서 미원소, 침유왕까지 해서 초침내인데, 말을 만들어 보죠. 미원소 초침내로. 자, 5세기 때 가면, 5세기 때면 광장문, 비계문동 누수예요. 자, 5세기 때는 뭐라고요? 광기토대왕, 장수왕, 그 다음에 문자명왕. 장수왕이 이제 계로왕을 죽이게 돼요. 이거 복수를 하는 거죠. 복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바로 왕의 목숨도 잃었다니 계로왕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가시기 요 사이에 있었던 게 뭐냐 그죠? 광개토대왕,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자, 소수림만 관계도장을 물어봤어요. 어딜까요? 자, 장수왕이 어디로 천도해요? 아, 평양으로 천도해서 이제 계로왕도 죽이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수림만 관계도장 장수왕 초기 때 얘기를 이제 물어보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427년경에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계로왕을 죽이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원소 조친의 광장문 비계문동 누소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미원소 조친의는 4세기고 5세기는 광장문 비계문동 누소 이렇게 비유 계로 문주 동성왕을 비계문동이라고 한 거예요. 눌지 소지 말이니까는 이제 누소라고 한 거죠. 즉 말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미원하고 소금을 칠했더니 초를 치고 있네. 광장문에 가서 비계문동이나 누세요. 이렇게 하면은 연상이 되면서 빨리 기억이 돼요. 어떻게 미원소 조친의 광장문 비계문동 누소. 4세기는 뭐라고요? 미원소 조친의. 5세기는 광장문 비계문동 누소. 이렇게 하고 이제 업적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의 나라 하면 변철나괴죠. 변철나괴 변한 지역이에요. 변한 지역. 변철나괴. 변철 낙랑군과 외에 수출했다 이거죠. 이게 바로 이제 가야가 됩니다. 가야. 자, 가야가 되면 가야는 뭘까요? 김수로왕의 전설 이야기 건국신화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소브리주에서 기벌포. 자, 문무왕 때 문무고소매기 3대원 얘기. 문무. 자, 고구려 얼마 시켰어요. 그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백제도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제 부여에서 소브리주를 설치합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매소성에서 크게 물지르죠. 그다음에 마지막 전투가 기벌포 전투죠. 그리고 삼국통일한다. 대동강에서 원산망까지. 문무고소매기. 문무왕은 고소한 매기다 이거죠. 문무고소매기. 3대원이다. 문무고소매기 3대원. 언제일까요? 고구려 멸망시키고 자 삼국통일할 때까지. 그렇죠? 그 사이죠. 자, 고구려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소브리주 나왔죠. 이게 바로 기벌포 전투잖아요. 기벌포 전투 나오니까 요 사이죠. 고구려 멸망시키고 난 다음이다. 자, 국보를 품은 신라 석탑이죠. 국보를 품었다. 자,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이제 발견된 곳이다 이거죠. 이건 어디냐?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하는 석가탑이에요. 석가탑. 석가탑에서 이제 이게 발견이 됩니다. 이거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는 거죠. 분황사 오전 석탑은 선덕여왕 때 9개 정도 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3개만 남았어요. 모전, 벽돌을 모방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벽돌, 네모 반듯하게 돌을 잘라서 만든 석탑이 되고요. 가문사지 석탑은 은혜에 감사한다, 통일시켜준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만든 석탑인데 2개가 있어요. 동서탑을 알아도 돼요. 동서탑. 그다음에 진전사지는 자 불상이 조각돼 있죠. 불상이 조각돼 지저분해 보인다 해서 진전사지로 생각하면 되겠죠. 진전 삼수석탑. 그래서 이제 순서가 감불진이에요. 가문사지가 먼저. 그다음에 이제 경동왕 때 김대성이 불국사 3층 석탑. 그다음에 신라 하대 때 진전사지. 그래서 3층 석탑으로는 통일신라가 가장 유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이라고 해서 이렇게 4개의 사자가 바치고 있는 3층 석탑이 이제 굴의 화엄사에 있어요. 여기 바로 중요한 통일신라 때 석탑인데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통일신라 언제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통일신라 중대 때일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 감불진 감불진. 그러니까 3층 석탑은 감불진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화엄사 3층 석탑도 있었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게 바로 다 통일신라 때. 이거는 통일신라 전에 있는 거고, 특히 이거의 답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나온 자 불국사 3층 석탑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동서탑에 있는 건 뭐라고요? 가문사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부조 이렇게 불상이 부조되어 있는 것은 진전사지고요. 사사자는 화엄사 3층 석탑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신라로 정한다. 왕이라는 칭호를 쓴다. 이게 뭘까요? 자, 순장 금지했어요. 노동력 때문에. 그 다음에 신라라는 국호를 썼다 이거죠. 그 다음에 왕이라는 칭호도 썼어요. 왕이라는 칭호. 그 다음에 동시전 이런 것들도 있었죠. 자, 우상국을 복수했죠. 우경 실시했죠. 자, 그 이제 지저왕이죠. 지저왕은 지증왕을 얘기해요. 어떻게? 순신라왕 동시 우지저. 지증왕은 이렇게 신라라는 국호, 왕이라는 칭호를 쓰게 됐고 우상국도 정벌하고 우경도 실시한 왕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답은 우상국 정벌. 맞죠?
이렇게 왕의 업적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다 알아두시면 자기 걸로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9번 발해의 통치제도 삼성 육부제 어쩌고 대내상이 총괄했고 이렇게 나오죠. 서원 516 선왕 때 이제 이걸 정비하는데 5경 15부 62조를 정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만월대 성균관 선주교. 만월대 궁궐터예요. 고려시대 궁궐터. 고려 성균관 개성에서 선주교는 정몽주가 죽어서 선지교였는데 이제 대나무가 자랐다 선주교가 되는 겁니다. 여기 개성이 있는 건 뭐냐? 개성이 있는 게 뭐예요? 개성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물어봤죠. 이 백운동 서원은 영주 풍기 군술이 있었던 주세붕이 세웠던 곳이에요. 영주 경상도 지역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개성이다. 자, 10번, 12번을 또 해야 되네요. 그렇죠? 신라 육투품 출신의 학자로서 빈공과에 합격하고 토왕소경문. 자, 최치원에 대해서 알아도 최치원 계제난사 토해 10대. 그래서 이제 10여 개의 조를 올렸다. 10여 개의 조를 올렸다. 누가 진성경한테. 그게 바로 최치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왕건 송화고대 흑치 사기결혼 역사만 석천령 청개월 천수예요. 사기결혼할 때 사신관 제도와 지인 제도가 있어요. 기인 제도. 자, 너무 빨리 나가는데 요거 조금 확실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반쪽 학습 하프 한국사를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아시는 분들은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13번 보겠습니다. 중서문화상 중추원 어쩌고저쩌고. 자, 도병마사 그렇죠? 자, 도병마사는 중추원의 추밀이라고 했어요. 추밀. 그렇죠? 중서문화상은 제신들. 그래서 제신과 추밀이 같이 모였다 그래서 제추 합작기구라고 해요. 제추 합작기구가 도병마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사는 이제 회계기관이고요. 비변사는 조선 후기죠. 궁극기무처는 이제 조선 말이죠. 이제 상서성, 비서성, 이제 상서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던 거는 이제 당나라 제도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되는 거죠. 이성 중에 하나가 되겠죠. 하여튼 자,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관리들이 모여서 만든 임시기구가 바로 도병마사고, 요게 바로 이제 확대 개편되면서 도평의사사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권문세족 친원파들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예성강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흑산도로 거쳐서 명주, 맹저우로 이제 가게 되는데, 요게 바로 송나라가 자, 여진이 세운 금나라에 밀려가지고 이제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송이라고 한다는 거죠. 남송. 그래서 여기를 왔다 간 사람이 누구냐? 서긍이라는 사람, 서긍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려 도경에서 우리의 순수 청자를 극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의 답변, 교류한 나라는 바로 송나라고요. 송나라는 이제 비단이 장사 왕서방이죠. 서적 이런 걸 수입하고 우리의 인삼, 종이 등도 수출했던 것이 바로 송나라다. 송나라. 우주만상 이건 이제 조선시대 후기 때 이제 주로 활동이고, 기후약주도 조선 후기 때 광해군 때고, 연행사도 청나라를 가는 조선 후기고요. 청해진은 통일신라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편지를 보겠습니다. 영주로 답사를 나왔다. 영주에 있는 게 뭐냐면요. 13주 신봉부수 이렇게 돼요. 무량주 매팔조소. 자, 무슨 말이냐. 자, 13세기 때 무량수전이 유명한데, 주심포 양식에다가 배을림 기둥에다가 팔짝지붕이란 뜻이에요. 팔짝지붕. 자, 주 기둥 위에만 이제 포가 있어요. 주 기둥 위에만 포가 있어요. 주심포 양식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배을림 기둥, 약간 이제 기둥이 배가 나왔다. 배가 좀 나왔다. 엔타시스 방식이라 해서 이제 균형감이 있어. 팔짝지붕은 자, 요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8팔자 모양의 팔짝지붕으로 유명하다. 그런 거죠. 그게 바로 부덕사 무량수전. 부덕사는 어디 있다? 영주에 있다. 영주 풍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몽골이 쳐들어와서 어쩌고저쩌고 포기했다 이거죠. 그래서 몽골을 물리쳤다. 이게 바로 누구냐면 이제 충주의 노군들이랑 같이 싸운 거야. 노비 출신의 이제 군사 등이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물어서 싸워서 몽골군을 물리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전에 바로 처인부곡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한 김윤후 장군이에요. 김윤후 장군은 이런 역할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후 꼭 알아두셔야 되는 승려 출신 장군이다. 자, 17번. 왕이 즉위했다. 신돈이 나오면 신돈은 무조건 공민왕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돈은 공민왕. 이 사람한테 막힌 게 뭐냐면 자, 백성과 토지를 바르게 한다는 거죠. 바르게 하는 전민변증도감을 설치해서 개혁을 하다가 신돈이 이제 타락하니까 신돈을 죽여버리면서 이제 개혁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게 공민왕이라는 거죠. 초창기 때 개혁은 참 좋았죠. 자, 군주의 덕목을 제시했다. 이분은 누구냐면 율곡이죠. 율곡이 업적을 해야 돼요. 율곡이는 자, 일기장에다가 내 집만 동결시켜 주신다면 집만 동결시 수십회 자서해 이렇게 수십회 자서해 이게 바로 이제 업적이에요. 자, 성악 집요 집대성에서 요약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많은 봉사 동호문답 경목용결 시무 6조 온 10조 그다음에 수미법 신만양병설 사회경장론 자원서원 서원향약 해주향약 등을 실시했던 분이 바로 율곡이다 이거죠. 이걸 알아두시고 동구통감은 서거정 목민심서 정약용 반개수록 유형원 재홍기 이승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성악지묘에 일기장에다가 내 집만 살려주신다면 동결해 주신다면 수십 번이라도 자필 서명하겠다. 수십 회 자서해. 이 일기 집만 동결시 수십 회 자서해죠. 이왕은 이왕이발 10주전 도해소 일사병 이렇게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아주 높은 점수 맞기는 어렵죠. 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진대법 곡천왕 때죠. 자, 그 다음에 제2보는 광종 때죠. 사창을 설치해서 세종 때 설치했고 이제 나중에 흥선되고 다시 부활되는 거니까 가나다 순서대로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복궁 사정전 앞에 세조가 분노했죠. 세조가 성산문을 신문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유신 찢겨 죽이게 되겠죠. 그래서 사유신이 나오고 사유신 출신 등이 대부분이 있었던 게 바로 집현전이죠. 집현전을 폐지하게 됩니다. 자, 집현전이 홍문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성종 때 부활되는 거죠. 근데 이름은 이제 홍문관이 되죠. 자, 21번 보겠습니다. 오군영이 하나로 훈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훈은 뭐예요? 훈련도감이에요. 훈련도감. 자, 포수살수 사수 삼수병으로 된 직업군이라는 거죠. 포살사 삼수군. 자, 포살사 삼수병으로 구성된 직업군이 돼. 이거 바로 훈련도감이죠. 훈련도감 그다음에 어영청, 총청, 수어청, 금이영 이게 순서대로 5개가 만들어지고 이걸 오군영이라고 하죠. 훈련, 어총수, 금이에요. 자, 서호군은 이제 지방군이 되고요. 장유영은 친위부대, 정조 때 친위부대가 되고 진위부대는 지방에 만들었던 이제 조선 후기 때 만든 지방군대가 되겠습니다. 조선 말에 만들어졌던. 자, 23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바로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홍집달로 외워둡니다. 홍집달. 홍익한 뭐라고요? 홍익한, 윤집, 오달제, 홍집달로 외워두는데 이분들은 잡혀가서 끝까지 잡혀서 죽음을 당해요. 이게 바로 병자호란 때죠. 병자호란 때. 자, 현절사 이런 것들이 남한단당에 세웠다고 하죠. 이분들이 자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 임경업도 같이 활동했어요. 이게 바로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이 법은 뭐냐? 이 법은 선해법 혜택을 줬다는 거죠. 곡물 대신 자, 광해군 때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자, 뭐예요? 공납을 대신하는 사람을 뽑는 거죠. 공납을 대신해 쌀로 대신 받아가지고 공납을 대신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공가를 지불하는데 주로 쌀이나 화폐로 지급하게 되겠죠. 이 사람들은 대신 공납을 대신 납부해 주는 사람을 해서 공인이라고 한다. 공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되는 게 바로 이 대동법의 실시가 되겠습니다. 대동법. 자, 가나. 자, 효종이 죽자. 서인간 예성 문제 자, 효종이 죽자. 현종 때 일어나죠. 현종 때 현송기에서 가변남 해가지고 예성동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수종 때 장희빈의 아들이 이제 왕에 올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되냐면 그 사이에 숙종 때 국면을 전환하는 환국 정치가 일어나는데 그 환국 정치가 바로 경신환국이 이제 시작이죠. 경신환국 정치로 이제 서인이 집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인이 집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론, 그 다음에 노론 집권하다가 이제 경종 때는 다시 소론이 집권하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사항들은 하프 한국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그림으로 청계천. 청계천을 최초로 준설한 사람은 누구냐? 영조대왕이에요. 영조 때.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제 준설한 적이 있죠. 자, 이게 바로 청계천이다. 청계천. 자, 청계천을 준설한 왕은 누구라고요? 영조죠. 영조는 사도세자의 죽음도 있죠. 그래서 속이 비죠. 속이 비어요. 굉장히 속이 비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완론탕평이라 해서 온건파들만 이제 등용시키는 이제 탕평책을 하게 되죠. 탕평 교서도 발표하고 이제 탕평 비도 세우고 그런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영조가 되겠습니다. 영조 5번. 자, 그다음에 들어갈 문화유산이 뭐냐 이거죠. 세손 시절부터 썼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알아야 돼. 세손 시절부터 썼다. 매일매일 반성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돼 있죠. 일성록. 자세한 내용은 어디 저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들어가 있더라. 어디에? 고급 해설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세계 기록유산에서 훈실직승 읍할동월란세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26번 북학의 길을 걷다. 북학의 길을 걷는 게 이게 누구냐? 규정과 검서관으로 갔던 이제 초정 박제가요. 박제가 북수선소 우역했죠. 박제가 북수선소 북학을 짓고 소비를 우물물에 비유하게 됩니다. 소비를 우물에 비유해. 그래서 이제 소비를 강조하시는 분이 바로 박제가 선생이다. 박제가 선생이다. 자, 그다음에 진주의 파괴는 안핵사, 진주 밀란인데요. 진주 밀란에 대해서 얘기하면 진주 밀란으로 이제 삼정의 문란이 근본이니까 삼정의 문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뭘 설치한다? 삼정이정청을 설치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삼정이정청 설치.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9번이죠. 신의 박해, 신유 박해. 이렇게 병인 박해 다 천주교를 탄압하는 거예요. 천주교를 박해하는 건데 천주교는 어떤 내용이냐? 천주교는 동경대전 용담루사 이거는 동학이에요. 만세보는 뭐예요? 천도교에서 봐요. 천도교는 동학이죠. 단군숭배사상 이제 대종교라고 했었죠. 미륵불이 내려와서 불교죠. 불교 중에서죠. 그리고 이게 바로 사신으로 온 사람들이 해서 서학이라는 이름, 서학이 반대한다고 동학이 나온 거죠. 서학은 천주교다. 자, 김홍집 등이 가져왔어요. 조선 책략이라는 걸 가져와. 조선 책략을 가져오는데 이 이후에 조선 책략을 가져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10,000명이 사인한 게 바로 영남만인소가 되겠습니다. 영남만인소. 자, 30번. 자, 다음 답사 지역을 보겠습니다. 신라의 축성 기술을 보여준다. 팔상전 하면 뭘까요? 법주사 팔상전이야. 법주사 팔상전 어디 있을까요? 보은에 있어요. 보은. 자, 보은이다. 보은은 답이 나번이죠. 그래서 보은의 법주사 팔상전. 그리고 보은에 이제 이대 교주 최시영 선생이 있었어요. 보은을 알아두시자. 보은. 자, 32번. 만동묘를 없애고 쭉쭉. 누구예요? 만동묘 같은 서원을 대표적으로 이제 철수하신 분이 바로 척결하신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이 그러고 나서 이제 병인 박해라는 것도 하게 되죠. 천주교도 많이 박해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뭘 세워요? 거부정책, 통상 거부정책 하면서 척화비를 세우게 된다. 척화비를 세우게 되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1천하는 갑신정변이죠. 팔자갑신 84년도에 1884년도에 일으켰죠. 누가? 김옥균 등이 일으킨 거죠. 개혁정강 흥지문내기 환상 순대원 그래요. 자, 흥선대원은 돌아오게 하십시오. 흥선대원은 돌아오게 하면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이거죠. 자, 조공의 허례를 폐지하겠다 이거죠. 자, 지문내기 환상
문벌을 타파하고 그다음에 평등의 권리를 내세운다. 이게 바로 니은과 리을이 바로 그 내용이고요. 전제왕권을 공고하고 뭐 외환에 통한 자는 엄벌하고 어쩌고저쩌고 외환에 통한 자는 엄벌하는 거는 이제 동학 농민이고요. 이 위에는 이제 헌의육조 등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다. 35번. 자, 영어 수학 등을 가르치기 위해서 86년도에 세웠다. 이제 팔려 할 때 팔려가 80년이야. 80년. 팔려? 안 팔려? 뭐가? 프랑스 영화. 자, 프랑스랑 수교하고 자, 공립학교인 유경공원. 그다음에 여학교가 이화학당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때쯤이에요. 80년대. 자, 유경공원을 얘기한 거. 유경공원의 교사로 온 분이 바로 헐버트 길모어 벙커 같은 분들이에요. 하여튼 고위 관료의 자제, 주로 이제 남자 자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화학당은 이제 여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 최초로 이제 이화학당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지. 이거는 지금 유경공원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부터 보겠습니다. 34번. 국채보상운동이죠. 국채보상운동은, 설명이 뭐냐 이거죠. 국채보상운동은 국채대강돈 대왕제만주. 자,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즉, 이러한 대한매일신보 같은 애국신문에서 다 알려줬기 때문에 아는 거죠. 이제 내용이다. 직강선은 동학농민운동, 연통제는 자, 임시정부의 내용이에요. 조선혁명선언 신채호 선생이 23년도에 즉 1월 달에 강령으로 써준 거죠. 러시아 저령도 요거를 이제 반대하는 거는 독립협회 등이다. 이거는 국채보상운동이 대국에서 시작된 거. 요 세 분은 바로 이상설, 이준, 이위종, 설준종 이렇게 설준종. 자, 헤이그 특사 하신 분들이죠. 자, 이 이후에 헤이그 특사 이후에 어떻게 돼요? 헤이그 특사 이후에 해고되죠. 헤이그 특사 이후에 해고돼. 헤이그 특사 이후에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답은 여기 있다. 고종 강제 퇴위 되겠습니다. 37번. 다음 법령. 요거는 이제 때리는 거야. 자, 가부개혁으로 이런 거 다 없어졌는데 때려. 조선인만 때린다. 조선인 태형령 이렇게 돼요. 10년대는 자, 무원해토태의 시대다. 무원해토태. 이놈들이 무단 통치하죠. 그리고 헌병, 군인이 경찰 역할까지 같이 하는 헌병 경찰 통치를 해요. 자, 공포 통치죠. 회사령을 설립했죠. 회사를 허가제로 해 아무나 못하게 하죠. 그다음에 토지조사 사업으로 국토의 40% 이상을 뺏어가요. 그다음 조선인만 때리는 게 뭐예요? 조선 태형령. 그래서 무원해토태 이렇게 되죠. 답은 회가 들어가는 회사령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보겠습니다. 자, 문무관 어느 쪽으로 임명할 수 있고 헌병 경찰을 보통 경찰. 이거는 문보산치죠. 소위 문화통치로 바꿔요. 뭐 때문에 3.1운동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보통 경찰 통치가 좀 기만적이죠. 왜? 경찰 수를 4배나 늘리니까. 산미 증식계획, 그다음에 치안유지법 등이 이제 20년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20년대에 일어났다. 자,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3.1운동으로 일어났다. 이놈들이 성격을 이제 바꾸게 되죠. 그렇지만 기만적으로 친일파를 양성하게 됩니다. 자,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인물을 알아봅시다. 인물. 평안도 출신도 신민의 대성학교 하면 누구예요? 안창호죠. 안창호 등을 반드시 기억해 두자. 의열단은 김원봉, 여운형은 이제 누구죠? 좌우합작. 그렇죠? 윤봉길은 홍코공원 폭탄, 이봉창은 일왕한테 폭탄. 애국단이죠. 자, 40번 보겠습니다. 자유시는 20년대 후반에 이제 경신참변을 겪고 나서 이제 러시아로 옮겨간 사람들이고요. 이제 이거는 청산인전투 다음이죠. 그렇죠? 양세봉은 이제 그 다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오냐면 봉은산 간대장 이렇게 온다. 자, 봉은산 간대장. 봉오동 전투, 그다음에 훈춘 조작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청산전투 일어나죠. 그다음에 간도 참변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우리는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해서 또 자유시에서 참변을 당해요. 자, 그래서 봉은산 간대장. 자, 청산전투가 나죠. 그다음에 자유시가 그 다음이죠. 자유시 참변을 받고 그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참의부, 전의부, 신민부 만들고 이제 그다음에 30년대 초반에 북만주와 남만주에서는 남만주는 양세봉 장군이 이제 자 흥경성, 그다음에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게 3년대 초반이죠. 그래서 나가다가 되겠습니다. 봉은산 간대자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41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총동원이란 전시에 국가총동원은 언제 하느냐? 이놈들이 중일전쟁 이후에 이놈들이 국가총동원령을 해가지고 태평양 전쟁, 미국까지 전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광복이 오게 되는 게 바로 중일제 이후에 이놈들이 아주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엄청난 공출제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제 쌀 같은 것도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용, 징병, 학도병까지 정신대까지 끌고 가는 게 바로 이제 완전 후반기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여성의 지위 향상 어쩌고 저쩌고. 여성의 지위 향상은 이게 뭐냐면 신간회라는 게 있었는데 신간회의 자매단체 바로 근우회다. 신간회 자매인데 근우회. 이게 근우회. 자, 근우회는 자 조선 여성의 좌우 합작 단체고요. 27년도에 만들어졌죠. 자, 남자들은 주로 이제 신간회에서 활동했다. 신간회. 새로운 줄기라는 뜻이죠. 고목나무에서 이제 꽃이 피어야 되면 새로운 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간회고요. 자, 44번. 한글 맞춤법 통일한 춤 백보소래 해가지고 이제 춤자를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되는데 이 춤자가 조선어 학회에서 만든 조선어 학회. 조선어 학회는 뭘 했냐 그죠? 조선어 학회는 자 한글도 간행했다는 거죠. 한글도 간행했다. 조선어 연구에서부터 이제 한글이란 걸 간행하게 되는데 한글도 간행. 어린이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만들게 되고 한성 순보는 이제 방문국에서 박영호가 60만 세 운동은 순종이 죽고 나서 20년경에 나오는 거죠. 자, 이승훈 양기탁 등이 이제 참여했다는 거는 뭐겠어요? 신민회 등이 주로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물을 보겠습니다. 이 인물은 이제 누굴까요? 혼을 강조했어요. 우리의 역사는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혼. 자, 육체는 뺏겼어도 혼은 살아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국의 고통 통사도 쓰게 쓰시고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도 쓰게 쓰신 분인데 자, 우리나라의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분이야. 박은식 선생이다. 박은식 선생을 박혼 통혈 이렇게 박은 통혈. 자, 뭐라고? 한국 통사를 저술했다. 보시면 되겠죠. 자, 45번. 자, 공출 보고 공출했었죠. 공출. 이거는 중일제 이후에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강제로 거둬갔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거. 원각사 훨씬 전이죠. 원산 총파업도 29년도에 만민공동회 1898년도 한국 시민 서사를 암송해서 국민학교 이런 것들 서사 암송하고 이제 국민학교라는 데 최초로 나오죠. 이 한국 시민학교 약자예요. 1941년도에 만들었다고 하죠. 이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무언의 뜻 아까 10년대 그랬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46번 구세어라 금서라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이게 바로 흥남철수입니다. 흥남철수는 언제냐 이거죠. 흥남철수는 자 인맥 서평중흥 이렇게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 아시죠? 자, 서울 탈환했어요. 평양도 탈환했어요. 그런데 중국군의 개입으로 우리가 흥남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1950년 말이고요. 그 다음에 1월 4일날 일사후퇴가 일어나요. 또 다시 또 서울 또 뺏겨요. 인맥 서평중흥 이렇게 서평중흥. 자, 이게 바로 다 6.25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49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자, 이게 누구냐 이거죠. 전두환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죠. 자, 문민의 정부라고 하죠. 문민의 정부는 금융실명제, 자, 공직자 재산 등록, 수학능력 시험도 이때 나왔어요. 그다음에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역사 바로 세우기 여기 있네요. 역사 바로 세우기, 그렇죠. 역사 바로 세우기. 그다음에 캐도, WTO, OECD, 그다음에 IMF까지 맞은 것도 이제 이때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다. 문민실 제수적이 TOF야. 문민실 제수지역이 TOF, OECD 여기 있죠. 그렇죠? 지방자치 전면 실시, 금융실명제. 이렇게 다 알아둬야 됩니다. 자, 어딜까요? IMF 긴급구제금융이죠. 서독의 광부 간호사 이제 박정희 정부 때죠. 60년대 한미 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렇죠? 경제 500년 계획 추진된 것은 이제 박정희 정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군부 정권 때부터 시작됐죠. 원조 물자 300산업은 50년대 이승만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 47번.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제, 물러나게 된 게 바로 4.19 혁명이죠. 4.19 혁명. 4.19 혁명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장면 총리라는 거예요. 헌해민장. 자, 허정의 과도 정부가 나오고 내각제, 그다음에 양원제 등이라고 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게 장면 정부라는 거죠. 헌해민장. 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두 문제밖에 안 남았네요. 자, 48번. 자, 6.15 공동선언, 14 공동선언, 즉 남북 정상이 만나는 두 번의 사건인데, 자, 자주적으로 하자. 자, 민족계 토론을 자주적으로 하자. 그다음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랑 우리 연합제랑 비슷하다 이거죠. 그다음에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자라는 게 바로 6.15 공동선언의 핵심 내용이죠. 그다음에 자, 14 공동선언은 이제 남북이 똑같이 이제 균형적으로 발전한다는 건 똑같지만, 그렇죠? 이제 더욱더 발전을 위해서 이제 개성공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도 이때쯤이죠. 14 공동선언. 자, 이 사이에 뭐가 일어났냐? 이 사이에 당연히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의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개성공단이 착수되거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자, 경의선 철도 등이죠.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도 정례화가 되고, 최초 이산가족 상봉은 아니에요. 최초는 이제 전두환 때고, 이때는 이제 그 다음 정례화가 된다는 거죠.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가 되는 거예요. 남북 기본합의서 자, 동시가입이고는 이제 노태우 때죠. 7.3 공동성명은 박정희 정부 시대 때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죠. 그래서 요때 14 공동선언이 이루어졌고 이제 개성공단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경의선 철도는 이제 복구는 김대중 정부 때 복구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50번 안영복 선생이다. 안영복은 누구냐? 숙종 때 금유형도 만들어지고요. 안백상도 만들어요. 안백상. 안영복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문서로서 확인받으신 분이죠. 백선 정기빈은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자, 안영복과 관련된 안영복은 독도와 관련된 독도는 자, 우상국으로 복속한 이래로 우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우상국 복소로. 그다음에 이제 쇠환 정책 해가지고 비워두는 정책이 있어. 도둑놈들이 도망가니까 비워두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었지만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보였다는 거죠. 뭐가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였다는 거예요. 맑은 날. 그다음에 팔도 총도에는 최초로 독도에 대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했던 안영복 선생이 가서 우리를 이제 수군 출신 어민인데 우리 조선의 관리를 사칭했지만 일본 놈들한테 우리의 독도,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개방을 하고 나서 이제 군대 조약, 강화도 조약 이후에 태정관 문서라는 일본의 최고 문서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독도가 일본과 관련이 없다. 그럼 우리 땅이라는 거죠. 울독은 절목에 보면은 독도 근해에서 강치자비하고 있던 이게 누가 일본 어선한테 세금 받았다는 절목의 기록이 있어요. 이게 바로 칙령 41호예요. 그렇지만 이놈들이 러일전쟁 직후에 이놈들이 시마네현으로 불법적으로 편입해가는 게 바로 독도라는 거죠. 우세세팔 안테울시 한다. 우세세팔 안테울시. 자, 최초는 요거는 안영복 선생은 우리가 확실하게 뭘로 문서로서 확인받았다는 얘기죠. 자, 세종시로 지도적이 있죠. 그다음에 태정관 문서 여기 있죠. 그다음에 자 11호 이게 11호가 울독은 절목에 울독은으로 습격시켜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러일전쟁 직후에 뭐라고 불법적으로 뭘로 심한해안으로 불법적으로 가져갔다는 내용이죠. 요거는 프랑스군을 격퇴한 장소는 강화도 정족산성의 양원수 정족산성의 양원수가 됩니다. 자, 이거를 내가 설명하듯이 똑같이 말을 해야 돼. 그러면 이 말 자체를 그냥 못하니까 우세세팔 안테올씨를 암기해가지고 풀어주는 거죠. 우상국 복속 이래로 독도는 우리 땅이었다는 거죠. 세환 정책을 하긴 했지만 도둑놈들이 도망가니까 한 거지 우리가 일부러 우리 땅이 포기한 건 아니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종시록 지리지에 보면은 언제 맑은 날 보인다는 기록이 있어요. 독도가. 그리고 팔도 총대에 이제 표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안영복 선생이 이제 확인을 받았다는 거죠. 문서로서 확인받았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그리고 이제 일본 놈들의 태정관 문서에도 자기네 땅이 아니라는 확실한 기록이 있어요. 울독은 절목에도 이런 확실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왜? 독도가 우리 땅이니까 세금도 받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렇지만 이놈들이 러일전쟁 직후에 시마네현으로
강제 편입시켰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돼. 순서대로. 우세테팔 안테올시. 이렇게 순서대로 알아두셔야 순서 묻는 문제에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압축해서 자기 걸로 갖고 있고 그걸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진정한 티치던트, 가르치는 학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답만 찍는 그냥 설명만 듣고 이해만 하는 수준에서 머무르시는 분들은 최고 득점 맞을 수가 없죠. 항상 우리한테 밀리게 돼 있어요. 반쪽 학습하는 사람한테 밀리게 돼 있다는 거죠. 반쪽 학습하는 사람들만이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반쪽을 혹은 약간을 안 보고 해보고 그 안 보고 해본 것까지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블라인딩과 그 다음에 라이트닝 학습이 이제 기본이에요. 블라인딩 반쪽을 가린다는 거죠. 라이트닝은 순간 기억으로 빨리 한다는 거예요. 빨리 해보는 거예요. 우세테팔 안테올시 이렇게 우세테팔 안테올시 빨리 해보는 거죠. 벼락치기에 굉장히 능한 거죠. 벼락. 천둥 번개 라이트닝이죠. 라이트닝 번개처럼 우리는 빨리 할 수 있어요. 번개 학습을 하는 거죠. 가리고 번개 학습 이게 바로 하프 스터디의 핵심이고요. 이렇게 할수록 말해보는 훈련이 쌓이면서 된다는 거죠. 유대인은 세계적으로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노벨상의 22%가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 사람들의 교육 방법은 하브루트라고 있는데 말을 해보지 못할 때 모른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말을 해보게 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아주 태어나서부터 말을 무조건 시켜보고 말로 토의를 통해서 무조건 발표하게 하고 그렇지 못하면 모르는 것으로 이제 인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고력도 발달하고 글 쓰는 것도 발달하고 연구 실력도 발달하니까 이제 과학이나 여러 가지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세계 경제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적지만 인구는 적지만 세계를 장악하는데 뭐냐 이거죠. 바로 이 말로 하는 학습법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 반쪽 학습의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되면 인류 최고의 학습법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최고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에 다다르면 이제 공부에서 해방되는 거죠. 지적 희열을 느끼면서 공부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를 힘들지만 자기 걸로 만들어서 막 설명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 그렇죠? 이렇게 그냥 막 주구절절 얘기하는 거는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 근데 이렇게 압축해서 갖고 있으면 말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우세테팔 안테올시, 백중아윤, 슈가나프 이거는 간도인데 우세테팔 안테올시만 갖고 있어도 이제 독도에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국, 세안정책, 세종실록시리즈, 팔도 충도, 안용복, 세종가문서, 울독은 절목. 자, 41호. 그다음에 심한해현으로 강제 편입, 불법 편입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면 된다. 자, 이렇게 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압축 문자로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티치던트 가르치는 학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티치던트 훈련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절대 우리를 따라올 수 없겠죠. 절대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우리끼리 경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이제 하프 스터디에 연락하셔가지고 내가 한번 여기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반쪽 학습에 빠져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02-877-5572번입니다. 여기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하프 스터디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면 이 상담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바뀌는 거죠.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최고의 학습법이니까. 스마트폰 금방 전파되잖아요. 좋은 거는 금방 전파가 되게 돼 있어요. 곧 전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얼리 어답터가 돼가지고 하프스터디를 빨리 체험하셔가지고 이 국사라든가 영어라든가 모든 과목에서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반쪽 학습법을 36년 전에 만들었어요. 하루에 1000단어를 외우면서 시작됐는데 이 1000단어도 지금은 그 당시 10시간 동안 지금은 몇 시간이면 그냥 다 외울 수 있는 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 반쪽 학습법은 안 보고 빨리 하다 보니까 자기 걸로 금방 되게 되고 잊어먹더라도 금방 또 생각날 수 있게끔 훈련하는 거죠. 잊어먹어도 다시 또 엄청나게 빨리 보기 때문에 금방 생각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기는 딴 데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반쪽 학습의 핵심과
내용들을 배우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쪽학습으로 새롭게 거듭나셔서 성공하는 티치 선수가 됩시다. 감사합니다.